오늘 공감 다락방은 자녀의 행복과 성공하는 삶을 위한 가정에서의 독서 생활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전국 단위 독서 모임인 사단법인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을 창립하여 초대 이사장으로서 독서교육 활성화에 앞장서 활동하셨으며 저술 및 강연 활동 등 독서문화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40년 가까이 청소년 교육을 위해 애써오신 분인 계산고등학교 김양희 교장 선생님을 공감 다락방에 모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네. 출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 청소년을 위해 그리고 바람직한 가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을 방송하기 시작한 공감복지 라디오를 응원하면서 저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공감복지 방송이 인천 지역은 물론 전국의 아동 청소년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유익한 내용으로 도움을 주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이렇게 민간 단체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사단법인 그 전국 독서 샘물글 모임을 창립을 하시고 또 이사장님으로 초대 이사장으로 그리고 전임 회장으로 활동하셨는데 전국 독서 샘물글 모임을 창립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국어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독서교육을 하면서 네. 학교의 독서교육 환경으로는 학교 도서관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교문 앞 지하 창고를 도서관으로 만들고 정산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 아이들이 모두 책 읽는 것을 뿌듯해하는 책 읽는 학생 문화를 만들어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때 학교 도서관과 독서 교육을 맡은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무척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나 예. 나라에서 네, 특별한 네. 지원 대책이 없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고 서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임을 결성하자고 했습니다. 네. 현재는 유초중고 교사, 대학 교수, 학생, 학부모, 사서, 일반인들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분들과 그다음에 해외 학교 교사와 학생까지도 함께해서 수많은 회원들이 동참하면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 그리고 독서 토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하고 있고 본부 임원들과 전국 각 지역회에서 25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25년 전이면 아주 상당히 도서관 문화가 또 환경이 그렇게 정착되지 않았을 때인데 굉장히 아주 네. 어려움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네. 학교 급별로 도서 목록 개발을 하고 또 7차 교육 과정에 국어과 단원별 수업 모듈을 개발해서 에듀넷에 탑재한 다음에 네.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교육부 정책 연구와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1억 이상의 계약 사건 이런 것들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 이 법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99년도에 모임은 결성했는데 2002년도에는 교육부 산하 사단 법인으로 등록해서 초대 이사장으로 수년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모든 분들과 본부에서 잘 활동하고 있어서 네. 네. 최근 인천교육청에서는 일거스 운동을 전개하면서 인천이 책 읽는 도시 그리고 문화 도시로 이미지 변환을 하고 있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제 인천 지역에 중심을 두고 읽기가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인천 지역 책 읽는 문화에 한몫을 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인천교육청에서 전개하고 있는 그 일거스 그 운동이 어찌 보면은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어떤 단체의 어떤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일거스 활동이 더 내실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일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일거스는 워낙 지금 전반적으로 인천교육청에서 애써온 과정이라서 네. 우리 인천 지역의 곳곳에서 지금 활발히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그다음에 걷고. 걷고 네. 쓰고 네. 그래서 걸으면서 건강하게 음. 100살까지 산에도 가고 이렇게 네. 하면서 네. 건강을 유지하면서 읽고 이렇게 쓰고 하면서 지적인 어떤 그런 인천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였는데요. 저는 지금까지는 전국 단위를 신경을 쓰다가 또 학교 일이나 또 교육청의 장학사로 근무하면서부터는 활동을 좀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노력하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인천 지역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독서문화 확산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독서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좋은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독서 제도를 해야 될까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조금씩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왜 독서가 중요한지 독서를 하면은 어떤 점에 대해서 유익이 많은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밥 먹는 것을 많이 챙기시죠. 그렇죠. 예. 정말 영양가 있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자라서 건강할 수 있기를 많이 신경 쓰십니다. 그런데 독서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정신의 밥 먹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는 과정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에서 당장 보이는 육체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건강을 신경 써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교장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이 밥 먹기와 같다 하는 말이 굉장히 아주 인상 깊게 와닿는데 밥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독서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독서를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책을 읽는 과정에서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은 특히 사고력, 감성이 높아지면서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네, 먼저 책 읽는 과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력이 증진되는 과정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네, 네, 책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추리도 해보고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작자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해봅니다. 이처럼 책 읽기의 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독자는 언어로의 추측 게임을 하며 왕성한 두뇌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인 사고력이 발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독서를 통해 증진되는 사고력은 학습 능력에도 큰 기반이 되는 역량이 됩니다. 학교 교과 학습이나 대학 입시 수시 면접이나 수능까지도 모두가 이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독서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네, 사실 현재 수능같이 객관적 시험이라 할지라도 어, 4개 내지 5개 영역의 시험이 80% 이상이 읽기 능력이 기반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교과서가 학교마다 다르니까 당연히 처음 보는 지문들이죠. 또한 인문사회, 자연과학의 문항들도 어떤 개론적 지식이나 문해력이 부족하다면 문제 파악도 어렵기 때문에 독서 능력은 기본적인 학습 능력에 매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수능 시험이 됐던 어떤 대학 입시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읽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독서를 통해서 제가 대중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가 보면 이게 독서를 했을 때 이렇게 정말 번쩍이는 그런 지혜가 떠올라서 오히려 강의의 질을 높이는 그런 개인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가 창의력의 발상과 그리고 사고력을 얻는데 큰 도움 된다는 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이 어떤 또 이 사고력 증진 외에 다른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선 쉽게 말씀드려서 사고력을 가지게 되고 책을 읽으면서 많은 판단을 하게 된 친구들은 생활이나 업무나 이런 것들에서 문제 해결에 매우 지혜롭고 성공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두뇌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책을 읽을 때 뇌는 붉게 전반적으로 모든 두뇌 부분이 다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TV를 보는 동안 인간의 뇌를 이렇게 살펴보면 한 40% 정도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책을 읽지 않고 TV만 보던 사람이 책을 어느 날 읽으면 좀 머리가 아프거나 또는 졸음이 네. 오거나 하는 네,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이 경우는 원래 40%만 이렇게 움직이던 뇌가 갑자기 100%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좀 너무 무리가 돼서 그래서 네. 졸음이 오는 거죠. 네. 그러나 역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 꾸준히 읽기 시작하면 졸음도 없어지고 다시 책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 동아리 뭐 이런 것들도 시작을 하시면 점점 더 흥미를 느끼고 또 많은 책들을 읽게 되시더라고요. 한 가지는 또 만화책을 읽을 때는 그럼 어떠냐? 만화책은 퍽, 헉 뭐 이런 단순한 어. 단어나 그림으로 그렇죠. 네. 글자로 인한 상상력이 좀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뇌가 활동하는 걸 보면 한 60% 움직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글자를 통해서 스스로 상상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 두뇌 회전을 100% 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도 그렇지만 특히 성장기의 아이들에게는 이 책 읽는 과정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 네. 우리 부모님들이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독서가 사고력 증진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사고력 증진 외에 또 다른 어떤 효과가 또 있을까요? 또 중요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독서는 감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데이터에서 인생에서 크건 작건 성공했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IQ가 높은 사람보다는 EQ가 높은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더라고요. 아, 감성 지수요? 네. 그래서 지능 지수인 IQ보다 EQ라고 알려진 그 감성 지수는 인내심, 동정심, 지구력, 자기충동 억제력, 도덕심 등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한동안은 계속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금수저의 환경에서 더 어려운 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EQ가 높은 사람은 IQ와 관계없이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꾸준히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성 지수를 높이는데 그 효과적인 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쉽게 예를 들자면 네. 오늘은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브럼 링컨 같은 경우는 원래 가난한 농부로 태어나서 엄마도 돌아가시고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에 중퇴했죠. 네. 그런데 새어머니가 워낙 현명한 여성이라서 부잣집에 결혼한 친구 집에 가서 책을 빌려다가 아. 링컨에게 책을 읽게 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으로 결국 나중에 변호사가 됐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이 됐고 결국 남북전쟁 승리 파티에서 두 사람의 여성에게 감사드린다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나에게 어머니. 책 읽기의 습관을 길러주신 예. 새어머니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함 링컨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 일화로 보면 변호사 때 가장 적으로 이 링컨을 비난을 했던 아주 지독하게 비난했던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치계로 왔을 때는 또 역시 정치에 같이 와서 또 끊임없이 비난을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을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링컨은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죠. 네. 그래서 모두가 의아해했는데 결국 링컨이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하면서 링컨을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찬양해서 장례식에서 말을 했던 사람은 바로 스탠튼이었죠. 네.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감성 지수를 가진 이 링컨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했어도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이 감성 지수를 높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운몽과 사시남전기를 썼던 조선시대의 정치가 김만중의 어머니는 정묘호란 때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되니까 아들을 위해서 이웃에서 책을 빌려다가 베껴 읽게 했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책들은 옷감을 짜서 팔아서까지라도 책을 사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중동 평화에 큰 역할을 했던, 하버드대를 나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는 유태인으로 독일에서 나치의 박해를 받다가 15살에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빈민가에서 끼니를 잊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접시 닦기를 하면서 키신저에게 책을 사다 줬고 결국 하버드대를 들어가게 했죠. 네. 네. 결국은 이 역사를 바꾸어준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이런 EQ와 어려운 과정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견뎌낸 그런 감성 지수가 갖추어진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꾸준히 EQ를 지킨 사람과 아무리 금수저라도 EQ가 없어서 한 번에 모든 삶을 아주 맞습니다. 유명하게 날려버리는 분들이 또 많죠. 많이 보이죠. 네. 그래서 결국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의 EQ를 길러주는 것은 아이들의 삶이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미래 사회를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뭐 또 좋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결국은 EQ라고 말하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감성 지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사형수로 죽는 이의 심정을 이해해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죄인이 돼서 직접 사형수로 죽어볼 수도 없죠. 그런가 하면 난 조선시대의 노비의 삶을 경험해 보고 싶어. 그래서 조선시대로 가서 직접 노비가 되어본다든지 이렇게 직접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모두 해볼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이랑 상관없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것을 이해하고 또 많은 심정을 또 이해를 해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환갑이 되어도 나이가 어리다, 이해력이 부족하다, 네, 이런 네, 사람이 네. 있는 것처럼 네. 책을 읽지도 못하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포용력도 부족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글을 통해서 상상하며 이해하게 되는 그런 간접 경험들은 사람을 이해하는 폭과 삶의 지혜, 이해 이런 것들을 넓혀줍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는 과정은 감성을 길러주는 과정이기도 하는데요. 책을 읽으며 얻은 감성은 삶에서 선택하는 크고 작은 상황들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 독서는 또 이제 가치관을 형성해주고 또 마음의 병을 치료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독서는 가치관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링컨의 경우에도 큰 일을 이루었을 때 남북전쟁 승리 현장에서 어머님과 함께 스토우 부인에게 엉클 톰 스케빈을 쓴 스토우 부인이 이 영광을 가져가야 한다. 내가 그 책을 읽으며 감명을 받아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해서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 해방이라는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일을 했었죠. 네. 그렇게 크게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는가 하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냥 쉽게 어떤 스크루지나 이솝 이야기만 읽어도 거기서 보여지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지혜롭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이 없이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현상에 놓여지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특히 마지막으로
독서가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16세기 프랑스의 의사인 라블레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서 항상 읽어야 할 책도 함께 처방했다고 해요. 네, 네. 약을 적게 먹어도 환자별로 자신의 마음의 병과 관련된 이 책을 소개해 주니 인물에 나오는 책 이야기들이 모두 자기의 마음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나 더 심한 상황이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치료가 빨랐다고 하지요. 결국 사람의 병은 90%가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라는 원리에 의한 것인데요. 이러한 원리에 근거해서 저도 교사 시기에 다양한 학생들의 독서 상담과 치유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바탕으로 2002년에 독서를 통한 청소년 치유라는 논문을 써서 독서 상담 연구의 디딤돌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 이제는 아이들을 꾸짖음이나 훈시 일변도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의 근력을 단단하게 해서 스스로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네, 네.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직접 부모님이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자녀 네.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